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젠슨 왕이 AI 수요가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다시 또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내 두 차례 인하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있어서 뭐 사안에 따라서 좀 신중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남겼습니다. 뭐 금융주, 에너지주, 자동차주는 각각의 어떤 약세 요인이 나오면서 이제 부진했는데, 오늘 워낙 반도체 쪽에 매수가 몰려갔어요. 다른 거 팔고 반도체 사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고, 한국 관련 지표는 어제 1.6% 이상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1%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증시가 열렸다면 우리 증시는 이제 반등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주요 증시 보면 다우는 약간 빠져서 약보합 정도고, 나스닥이 1.12%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나스닥이 9월 3일 이후에 1%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0.5% 전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모처럼 1% 이상 올라서 한 달 이상 만에 1% 넘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업종이 더 많았어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테크 기술 업종이 1.5% 올라서 가장 강하게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반면에 이제 금융주나 에너지주 이런 쪽은 일단 좀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 쪽도 0.5%. 오늘 하락한 업종은 대부분 다 0.5%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이제 기술주로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슈를 보면 젠슨 왕이 AI 수요 증가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 증가되는 게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 하나에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바로 해소되는, 우려 요인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도 되게 중요했는데 뭐 연내 2번,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경계하지만 연내 2번 인하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보는 쪽은 신중론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연내 2번 내린다라는 쪽에 포커스 맞추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악재성 뭐 그런 재료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은 대체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인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직 거품 아니다. 다만 이제 AI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 나중에 심화될 수 있어서 좀 분산해 둘 필요는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겼는데, 거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기업들의 내재 가치가 같이 성장하고 있고 재무 구조가 예전에 비해서 탄탄하다. 그리고 예전에 막 시쳇말로 이제 듣보잡 기업들이 갑자기 뭐 우리도 무슨 닷컴 회사야 이러면서 이제 투자 받고 그러면서 버블이 엄청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대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꺼지거나 이제 그런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들어서 이제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클레거품이라는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돈이 많아서 모든 자산을 다 끌어올리는 상태. 이런 걸 이제 크랙업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되면서 중기적으로 S&P 500 지수가 7,400포인트도 가능하다. 중기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중기라고 하면 1년 안쪽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다. 또 유동성 효과로.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의견을 조금 신중론도 없잖아 있는데, 이제 악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AI 랠리에서 일찍 나오는 것도 위험하다. 이제 다만 이제 시장에 어떤 빌림만 나오면 이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언제 할지도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이 밀릴 수도 있어. 이런 것도 다시 이제 같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젠슨 왕 발언이 이제 가장 중요했는데, 그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블랙웰 수요도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이유가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AI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예전에 뭐 AI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나 그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활용 잘하는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이거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막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나도 써볼까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XAI,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의 회사죠. 여기에 이제 자금 조달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자기가 오픈 AI나 XAI의 투자가 오히려 늦었고 너무 조그만 것 같다. 되게 많이 해둘 걸.
또 일찍 해둘 걸 이런 점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일 또 약세를 보였던 오라클에 대해서는 앞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할 거다. 원래 이제 신기술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초반에는 그저 그렇지만 나중에 자리만 잡으면 수익성이 놀라울 정도로 커진다. 그래서 걱정 안 해. 뭐 이런 메시지 남겨서 이제 또 자기 주변 회사는 다 거들었어요. 뭐 그 머스크 회사도 거들고 오픈 AI도 거들고 오라클도 거들고 하면서 되게 서로 그냥 뭐 이런 메시지 내놔야 자기 회사 잘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AI 낙관론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 FMC 의사록은 오늘 그 다수의 참석자들, 보통 이거 보면 다수의 참석자, 일부 참석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어쨌든 두 차례 추가 인하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신중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분석가들은 어떤 평가를 했냐면 연내 두 차례 인하가 유력해 보이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물가 상승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때문에 이제 보험적 혹은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둔해진 건 맞는데 급격하게 노동시장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FMC 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뭐 이 정도로 넘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주요 종목은 빅테크에서는 이제 알파벳만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주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2.2%, 브로드컴이 2.7%,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AMD가 11% 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급등을 했고, 델이 이제 어제 AI 때문에 실적 전망 높인다고 하면서 오늘도 또 9% 올라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8% 거의 $200 근처 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상향한 게 $200 또는 이제 $2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 쪽에서 $200대에서 목표 주가를 또 높일지 조만간 이제 보고서가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뭐 빠지나 보다 하면은 그냥 계속 밀고 올라가죠. 이건 이제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 꼭 초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증시, 미증시가 얼마나 강하냐면 6개월 동안 저점 대비 35%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 정도 올라갔던 거는 5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6번째 기록을 세운 거죠. 근데 이게 상승을 누가 주도하느냐? 반도체 등 기술주들이 주도한 거예요. 기술주들이 6개월 동안에 47.1%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100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붐이 미증시 전체를 견인하고 있어서 미국도 사실 차별화가 되게 심하죠. 얘도 좀 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AI가 쉬나 보다 했는데 다시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 지수가 3분기에 원래 전통적으로 약한 편인데 3분기 상승률이 역대 13위, 13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1950년 이후에 이제 그 정도로 좀 이례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오늘 1% 정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번 연휴 기간에 하루 빼고는 다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밤에만 미증시가 버텨주면 우리 증시 개장하고 나면 아마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다만 이제 몇몇 리스크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미증시에서 하락했거든요. 하락한 이유가 뭐 무슨 일부 자동차 회사의 알루미늄 부품 공장 화재 뭐 이것 때문에 생산 차질 뉴스도 있었지만, 무디스에서 그 관세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의 총액 그 영업이익이 200억 달러인가요? 300억 달러인가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빠졌고, 다음에 EU에서 철강 관세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와 철강 쪽이 조금 이제 뭐 경계할 만한 뉴스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랑 이제 달러가 올라간 거, 달러 올라간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일단 지수 자체는 이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좀 미증시가 오늘 밤에만 좀 잘 넘기면 좋겠다.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일단 하루 쉬고 다시 올라가는 AI주, 제가 이제 그 주도주는
3일 이상, 3일 연속 조정이 잘 안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하루 쉬고 그냥 올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 그런 그림을 만들어준 건 다행스럽고, 다만 이제 셧다운 부작용이 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농부들을 대상으로 그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급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소비자들 중에서 나는 이 셧다운 문제 때문에 소비를 미룰 거야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협상 얘기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번 주 넘어가면 다음 주 중반까지가 일단 이제 1차 마지노선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뭔가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간 거. 이건 이제 미증시가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측면보다 프랑스 정치 문제,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강한 어떤 재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엔화 약세, 유로 약세 때문에 이제 달러가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서 지금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도 데미지는 덜하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환율 이야기 드린 적 있잖아요. 환율이 1450원을 향해서 가는 그림이 돼버리면 조금 의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휴 막바지인데 이게 연휴 기간 실컷 올라가다가 마지막 날 다 되돌려버리면 이두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돌발악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지 여부 좀 점검을 하면서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들만 많아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들도 하나 정리를 해보면, 어제 같은 경우 그 증시가 이제 오라클 때문에 빠졌잖아요. 뭐 오라클 때문에 하락한 걸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 임대, 예, 이런 사업이 좀 뭐 수익성이 시원찮다 이러면서 이게 또 AI가 과연 돈 버는 거 맞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오라클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특이한 게 정작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오라클 주가는 급락하고 나서 회복을 보였어요. 저점 대비. 근데 나스닥은 그냥 지그재그 박스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 중에 이제 일부는 어떤 빌미만 되면 일단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투자율이 너무 올라서 좀 이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는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데미지를 강한 뉴스가 일주일에 두세 개 연달아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워낙 유동성 공급이 있어서 시장이 뭐 그런 단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걸 경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